퇴직 후 첫 장례식 사람들의 태도가 충격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퇴직이라고 하면 그저 회사를 그만두는 단순한 사건쯤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막상 직접 겪어보니 이게 정말 인생의 큰 전환점이더라고요. 특히 저는 퇴직 후 얼마 안 돼서 지인의 장례식장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를 보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은퇴 준비,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1. 은퇴 후 달라지는 관계의 풍경. 퇴직 전에는 직장인이라는 명함 하나만으로 어디서든 소속감을 느끼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묘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을 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모든 게 달라진다는 느낌을 받곤 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모임이 있으면 늘 연락이 오더니 이제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한때는 친했던 동료들도 점점 멀어져서 소식을 들어도 내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경험담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 역시 그 변화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긴 했지만 실제로 겪으니 생각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퇴직 후 첫 장례식장에서야 그런 상황을 몸소 체감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 퇴직 후 맞이한 장례식에서의 충격. 사실 장례식장은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죠. 보통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끼리도 함께 슬픔을 나누고 그동안의 안부를 묻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퇴직 후 처음 간 장례식장에서는 조금 다른 기류가 흐르더라고요. 누군가 저를 보고 반가워하기보다 "아, 이제 회사 안 다니시죠?" 라는 말이 먼저 나오거나 예전에는 회사를 통해 서로 도움 주고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제게 기대하는 바가 없어서인지 대화를 짧게 끝내버리거나 아예 공적인 자리에서 대놓고 "지금 뭐 하세요? 특별한 일은 없으신가요?" 라고 물으며 미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퇴직자라는 타이틀이 붙자마자 사람들의 태도가 딱 바뀌는 느낌을 직접 체감하게 되니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 회사라는 울타리가 참 컸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 개인보다 내가 속했던 자리를 보고 나를 대했구나. 3. 은퇴 준비 관점에서 본 3가지 사례. 퇴직 이후 삶을 좀 더 현명하게 준비하려면 이런 관계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겪거나 주변에서 들은 사례 3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은퇴 준비 중이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미리 참고하셔서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3-1. 회사 동료와의 사이가 자연스레 단절된 사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매일 얼굴을 보고 같이 점심도 먹고 퇴근 후 한잔하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어요. 그때는 정말 친한 친구나 다름없는 사이였죠. 하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업무라는 접점이 사라져서 연락 자체가 뚝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쁘신가? 하고 연락을 해봐도 매번 일정이 안 맞는다며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점점 횟수가 적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 연락하는 게 미안해지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결국엔 완전히 멀어지게 되죠. 장례식장에서 그들을 우연히 만나더라도 서로 할 말이 크게 없어요. 회사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맞출 수 있는 화제도 적고 가벼운 근황 토크 후엔 좀 어색해지거든요. 이럴 땐 내가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걸 너희가 실감하고 있구나. 그리고 예전처럼 의지가 안 된다고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2. 명함의 힘을 실감하는 사례. 두 번째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때의 명함이 대외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무기였는지를 새삼 깨닫는 사례입니다.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전에는 회사 명함을 내밀면 어떤 미팅이든 쉽게 성사되고 사람들의 시선도 달랐다고 해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같은 사람이라도 개인으로 만나자고 하면 별다른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같은 업계에 있으니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같은 대화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곤 했는데 이제는 회사 그만두셨다면서요?
지금은 특별히 하시는 일 없으세요? 라는 식의 묻고 끝나는 대화로 흐르기 쉬운 거죠. 장례식장에서는 특히 더 그런 태도가 두드러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서로 콜라보나 정보 교환을 기대하며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이제는 1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인사로 끝나버립니다. 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잘 지내죠. 몸 관리도 하고 취미 생활도 좀 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싱겁게 대화가 끝나버리니 저는 그때 명함 한 장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사회적 관계 안에 묶어주는 힘이 컸나 싶어서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3-3. 진짜 인간관계가 드러나는 사례.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관점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관계가 줄줄이 끊어질 때 오히려 내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기도 합니다. 한 친구는 퇴직 후에 장례식장에서 예상치 못한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평소에도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조용히 자기 곁에 앉아서 퇴직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라며 오히려 용기를 주는 지인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회사 걱정 없으니까 이제 자유롭잖아. 하고 싶은 일 있으면 꼭 도전해봐. 하고 오히려 긍정적인 메시지를 건네주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진짜 내 성향과 생활 패턴을 봐주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가 아닌 오로지 나라는 사람을 보고 배려해주고 조언도 현실적으로 해주는 거죠. 덕분에 그 친구는 이 사람들은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서 만나주는 게 아니라 진짜 나 자체를 좋아해 주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결국 퇴직 이후에는 표면적인 인간관계가 싹 정리되는 대신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4.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몇 가지 팁? 저 역시 그 충격이 조금 가라앉은 뒤에는 내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랐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더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몇 가지 팁을 실천하고 있어요. 새로운 네트워크 찾기. 회사 외의 모임이나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예전에는 일 때문에 못해봤던 취미나 공부를 시작해서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는 겁니다. 자기 관리의 중요성. 체력과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기 힘듭니다. 운동이나 식습관 관리 등을 꾸준히 하면서 시간이 많아진 지금을 기회로 삼으세요. 정신적인 여유도 중요하니 명상이나 독서 등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수입원이라도 고민하기. 완전히 일을 손 놓기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작게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거나 유튜브나 블로그처럼 내가 가진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운영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재정 설계를 할 때 가능하면 주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세요. 주변에 먼저 연락하기. 관계라는 게 한쪽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다가가 보는 건 중요합니다. 너무 퇴직했다는 사실만 부각하지 말고 평소처럼 편안하게 안부를 전하거나 소식을 묻고 가벼운 만남을 제안해 보세요. 5. 마무리하며 퇴직 또 다른 시작. 퇴직 후 첫 장례식장에서 받은 사람들의 차가운 반응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충격 덕분에 저를 지탱해 주던 게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되돌아보게 됐죠. 회사라는 울타리가 없어지니 나는 누구인가? 라는 기본적인 질문부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인생의 커다란 숙제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이 시기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명함 없이도 나를 봐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오히려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기회가 열리기도 했으니까요. 장례식장이라는 자리에서 느낀 그 씁쓸함도 결국엔 제게 큰 깨달음을 준 고마운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퇴직 후 삶이 막막하신 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그건 당신의 가치가 사라졌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데에는 누구나 낯설고 불안하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지금부터가 오히려 진짜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조금 속상한 일도 겪으시겠지만 그걸 슬기롭게 넘어서면 분명 더 단단해진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길 바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훨씬 더 길고 또 즐겁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